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역시 일어나자마자 먼저 보신 게 미국 증시였겠습니다. 근데 빠지긴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히 또 일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조금은 좀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급등이 심했던 소위 팡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마 그 방향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께 30년 전에 주린이었던 제가 지금의 주린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아마 이 방송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눈 비비고 이렇게 좀 토요일 날은 좀 쉬시면 좋은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뭐 아직까지 저를 모르는 새로이 들어오셨던 주린 여러분들도 아침에 혹시 좀 좋은 얘기 없을까 해서 또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투자의 성공의 요건이 뭐냐 그럴 때는 내 자금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하는 것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주식을 투자의 관점에서 하는 거냐 이게 먼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면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일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기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듣기에 조금 더 오히려 거북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럼 장기 투자해야 되지. 그러면 주가를 뭐 샀다 팔았다 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고 그냥 가져가는 이 장기 투자는 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똑같은 물을 먹을 때 소가 먹으면 그것은 우유의 성분에 섞여서 나오지만 뱀이 먹으면 그것은 독성분에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자금의 성격을 먼저 알아라. 오늘 타이틀도 담보 부족 비투다 그러는데 담보 부족은 누구한테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미술을 썼거나 특히 신용을 썼거나 이런 분들이 담보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분들은 그렇다면 다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지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점 대비 사실은 10%도 채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담보 부족이 나오고 있다. 보통 담보 부족 그러면 담보 비율이 한 14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에 대비해서 2배, 3배 그 이상을 빠진 종목을 그걸 신용을 갖고 샀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매를 할 때 나는 자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그럴 때 내가 사서 정말 묻어서서 길게 가기 위해서는 나는 매번 듣는 소위 꼰대 같은 소리지만은 여유 자금을 갖고 하셔야 되겠고 함부로 신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앵커도 영끌 그다음에 뭐 B2 이렇게 투자했다 그러는데 지금 요새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직장을 다니는 건실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이 젊은이들이 자기 집 마련을 자기 돈으로 벌어서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서울 시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참고적으로 여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가본 동네 중에서 다른 데도 좋지만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냐면 일산 쪽이거든요. 아마 일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지인도 일산에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가보면 아주 안악해요. 조그마고 안악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도곡동에 가면 삼성타워 필스 근처가 가면 이렇게 안악하게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휩싸여 있는 것처럼 안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끔 돼 있는데 이 일산에 가면 그것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안악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나올 때마다 특히 차를 갖고서 출퇴근 시간에 한다는 것은 거의 길가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직주 근접,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소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기 주택을 마련한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영끌이 이거 왜 나왔을까요? B2 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전환점, 터닝포인트, 내가 부자가 되는 길, 이건 도저히 부동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당연히 저희 수강생 분들은 위로 올라갔을 때 마디존,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종합주가지수의 마디존에서 다행히 그래도 일부는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조금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체화가 된 분들은 많이 챙겼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것도 두 가지 부류입니다. 내가 현금으로 역시 나는 장기 투자로 소위 바인홀드식으로 갖고 있다. 이건 no problem. 예, 어차피 이 장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장이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마디존이지 종착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 마디존, 지금 지수가 한 10%, 코스닥은 한 15% 빠졌는데 여기서 벌써 담보부족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정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요? 바로 30년 전에 주인이었던 제가 너무나 고생했던 그 길을 지금 최근에 주린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똑같이 이걸 당해봤던 선배로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데이터를 갖고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수는 조금밖에 안 빠졌지만 종목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데이터 한번 보여드렸죠. 특히 바이오 섹터 종목군이 폭락을 줬습니다. 항상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둘 것이 뭐냐면 항상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면은 항상 거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꼭 생긴다는 것을 요번 기회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분들한테는 지금 담보 부족으로 B2, 이 B2가 나타나는데 왜 여기다가 3월 위기가 재현되냐라고 제목을 붙였냐고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면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서는 벌써 3월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갖고 버티고 싶은데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신용 담보 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반대 매매를 한 번도 당하지 않으셨던 분들, 또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신용이 아닌 자금을 갖고 하셨던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럴 겁니다. 그러면 팩트체크부터 한번 볼까요? 자,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거래융자가 이미 여러분들 뉴스는 들어보셨겠지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략 한 17조 원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반년 만이라는 것은 뭐죠? 3월 달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역시 대출도 대출인데 대출을 끌어들인 그 돈에다가 또 대출이죠.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결국은 투자해갖고 반년 만에 신용투자 금액이 3배나 급증한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조금만 휘청거려도 얘는 밑으로 내려갈 거죠. 왜? 랩을 썼기 때문에. 최근에 마치 주시장의 3월 달에 주가의 급락, 지금도 이렇게 급락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이 영끌이 투자가 있고 B2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미국의 2008년도에 리먼 스타트가 터졌을 때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10% 20%만 가지면 100%짜리를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한 50% 정도는 일반적으로 담보를 내고 그다음에 빌려서 하죠. 그러면 조금만 내려가도 미국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10%의 금을 갖고 샀으면 10%만 빠져도 내 돈은 깡통이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일들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반대 매매 물량이 최근에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감이 안 납니다. 야, 이렇게까지 많이 일반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들어가 있나? 왜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가장 먼저 종합을 놓고 시장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잘못되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종합이 지금처럼 내려갈 때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지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신 다시 한번 말씀지만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번에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잊지 말고 이걸 거울 삼아서 다음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주린이 선배로서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유롭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에 반대 매매가 한꺼번에 200억 이상씩 나간 적이 총 2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무려 그중에서 17번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나가고 있을까요? 아까도 했죠. 특히 여러분 중에서 바이오 섹터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다가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런 개별성 종목군들이 뭐에 걸리고 있냐면 바로 그 대주주 3억. 정말 질리기죠. 여러분들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누구누구 해고하라. 뭐 이 나라가 너의 나라냐 그러면서 뭐 게시판에 아마 도배가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당연하죠. 또 이미 미국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세를 부과하죠. 주식에 대해서 22%, 배당에서도 1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차피 23년도에 부과될 세금을 더군다나 10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모처럼 만에 소위 개인 투자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접고 그다음에 주시장으로 들어왔고, 누가 뭐래도 지금 3월 달서부터 지금 장을 끌었을 때 여기에 영웅은 기관들도 아니었고 외군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찬란한 우리의 동학개미, 이분들이 영웅 역할을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이 대주주 3억 회피 물량에 걸려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유자금을 갖고 어떤 종목에다가 50억이든 얼마든 10억이든 얼마든 틀어박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먹튀했습니다. 벌써 주가 그림을 보면 이미 먹튀하는 적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이요. 어떤 종목에다가 올라가다가 장점을 확 때려버리면 거기선 추려야 됩니다. 아주 그건 좀 디테일한 분입니다. 웬만한 종목이 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종목이 다 10개 중에서 9개 정도는, 8개, 9개 정도는 올라가다 장대목 나오면 밑으로 반드시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주주 물량들이 대주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때렸던 그 물량이다라는 생각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보 부정 물량에 3억 대주주 회피 물량에 이게 겹치면서 주가가 급락을 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한번 보시죠.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입니다. 이미 지난주 겁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뭐 반토막 아니면 3분의 1 토막, 이게 도대체 꽁치입니까? 아니면 갈치입니까? 고등어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토막 내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단위가 3만 원대에서 2만 원도 아니고 만 원대, 10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아래, 이렇게 될 때 이게 투자자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얘기합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할게요. 모르고 번 돈은 독약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도 지금 주린이처럼 아주 비슷합니다. 저도 딱 우리나라가 3조 호황 때 1985년도 이후에 보면은 미국이 일본을 손봐줄 때 바로 우리는 그때 3조 호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도 그때 두갈 나타였죠. 저도 우연히 그때 투자를 하게 돼서 저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는 제가 똑똑해서 이 수익을 내는가 그렇게 착각이 들었죠. 그게 아니라 시장이 도와줘서 한 걸 모르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주변에 있는 돈을 끌어당겼다가 저도 어마어마하게 당해봤던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걸 아니구나,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벌써 공부한 지가 30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드시면 김종철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주식 교육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네. 알지 못하면 알고 매매하지 못하면 정말 깨진다는 것을 너무나 알았거든요. 특히 우리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온통 아마 지금도 보시면 너튜브에 보면요 전부 다 삼성그룹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한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주린이한테는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은 어떤 종목이 어떤 클릭수를 보면요 저희도 그걸 알거든요. 소위 낚시성 기사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낚시성 유튜브 많잖아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지금부터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올해 최근 보면 삼성 종목들도 위에서 급락 줬던 좀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번에 세금과 관련돼서 세금 계산할 때는 앞에 2개월과 뒤에 2개월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매매하면은, 특히 종합을 모르고 매매하면 한쪽에서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급락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졌길래 그럴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음유선 세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점심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장은 둘 다 마디존에 와 있어요. 얘는 조종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거듭 얘기지만 이건 마디존이지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최고 고점대에서 얼마를 빠졌는가 어제 종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락률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2배 하락했습니다. 15% 하락했습니다. 왜요? 그노버 3억 대주주 물량, 그 물량 때문에 15%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미국도 S&P 다우 나스닥을 딱 놓고 보면 거의다가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근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단기 급등했던 종목군들 애플 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25%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뭐 기타 등등 마소 전부 다 대략 작아도 종합이 10% 빠지니까 종목은 빠지면 막 15%, 20%, 25% 이사에서 빠집니다. 구글만 조금 좀 덜 빠졌을 뿐입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다 밑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패턴의 모양을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사실은 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그래프 한번 보시죠. 우리는 현재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5일 평균선은 쌍봉인데 20선은 쌍봉은 아니거든요. 미국 지수는 20선이 쌍봉입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은 미국 주식 같은 거 제가 어떤 조치까지 취해줬냐면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저희가 SPXL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TQQQ 소위 이름하 이것은 3타임스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지수가 10% 올라가면 얘들은 소위 30%가 올라가거든요. 얘들 전부 다 때리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얘를 때리고 차라리 1배수로 바꿔타라. 그럼 뭐냐면 올라갈 때 만약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제자리에 올라와도 먹을 땐 30%를 먹고 얘가 빠져도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20% 나온다. 소위 얘기해서 레버리지 썼던 것은 줄인 겁니다. 항상 뭔가 종합이 꺾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던지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최소한 신용이라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바둑도 끝나면 복귀하시죠. 그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시장을 항상 복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3시 후배 주린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 한번 해볼까요? 음유선 삼선. 이게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이 얘가 매물선이 될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2400에서 걸렸고요. 코스닥은 얼마에서 걸렸냐면 얘가 900선에서 걸린 겁니다. 이건 종목에도 고스란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10 얼마 그러다가 가격 20만 원대로 딱 가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거기서 한 차례 두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격의 마디존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수의 마디존입니다. 그래서 음유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방송 돌려보셔도 될 텐데 첫 번째는 위에 이동평으로 놓여져 있니? 즉 내려가는 이동평이 놓여져 있니? 위에 이동평은 없었어요. 두 번째, 얘가 올라가면 직전 고점이 있니? 얘가 신고가를 돌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얘가 제일 고점을 돌파하는 데 조정받으면 얘는 다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앞에 고점이 있을 때는 항상 고점에서 두드려 맞습니다. 두 번째가 앞에 고점이 있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시 심적으로 걸린 선 없니? 그때 100포인트 단위로 걸린 게 있다는 거 한번 체크 포인트 꼭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스펀지처럼 쭉 그냥 빨아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엄마가 애기들한테 뭘 주면 이렇게 오물오물 씹다가 그 장면이 저도 기억나는데요. 오물오물 씹다가 지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넣고요. 싫어하는 건 바깥으로 뽑아내죠. 만약에 콩을 싫어한다면 밥을 줘도 콩을 바깥으로 먹다가 오물오물하다가 뽑아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먼저 쭉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하는 거를. 거듭 얘기지만 제가 하는 건 어디서 책에서 베껴온 게 아니라 3년 동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제가 정말 말 그대로 머리가 똑똑해서 여기에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드린다면 제 강의는 쓸데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동떨어진 강의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똑같은 주린 생활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나름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서바이벌 됐을까?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저 말고도 이승조 수장 나오면 강의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죠. 왜요? 이승조 수장도 자기가 30년 이상 하면서 살아남은 하나의 흔적이기 때문에 뭔가 살아남았으면 살아남은 흔적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항상 저는
저희 수강생들한테 저 주변에 어딘가 강의를 초청받으면 항상 종합주가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해줍니다. 장은 좋다 나쁘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마디쫀 그랬는데 이게 두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색깔을 제가 바꿔서 할게요. 이 각도 이거는요. 내 재산을 지켜주는 정말 지킴이가 각도 얘기입니다. 제가 테슬라 비교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KTX 타고 올라가고 강하게 조정받을 때는 비둘기로 조정받고 올라갈 때 또 다시 KTX 타고 올라가고 조정받을 땐 비둘기로 조정받으면 괜찮다. 기억나시죠? 근데 얘가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거 완전히 버블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니까요. 얘가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잖아요. 앞에 이렇게 가격 조정 받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무조건 앞에 고점에서 일단 줄이고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레이디 가가다라는 명칭을 씁니다. 앞에 가격 얘가 기간 조정 받고 얘가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얘는 다음이라는 게 있어요. 넥스트가 있어요. 가격 조정만 다음에 넥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격 조정 다음에 또 가격 조정할 때는 이 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도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 조정 받았죠.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올라가다가 테슬라만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제꼈다가 그러니까 기간 조정 받고 강하게 각도로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만 흔적이 있을 때는 앞에 고점대가 얘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각도를 철저하게 체크하십시오. 얘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나가죠. 여기도 또 가파르게 나가죠. 금액 일때 올라갈 때는 트레이딩 관점. 아까 제가 내 돈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느냐 아니냐 투자 관점이 하느냐. 여러분들 TV에 나와서 보통 장투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운영사의 누구누구 대표님 누구누구 다 장투로 돈 벌자.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장투로 돈 벌자의 첫 번째 덕목은 어떤 거냐면 그분들은 종합주가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안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여건에서 조금 좀 약간 벗어나 있고요. 왜 경기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장투해야 된다는 개념에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얘기죠. 그물처럼 박식하고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돈들을 여러분 누가 펀드를 신용을 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술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장투를 하려면 좋은 주식을 장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장투는 맞는데 좋은 주식을 장투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신용에 이런 거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내가 혹시 좀 더 벌려고 미수나 아니면 신용을 쓰고 있다면 종합주가 쓰면 필승입니다. 얘를 모르면 이건 축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를 갖고 하는 겁니다. 각도가 가파라지고 얘는 또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얘는 지금 마디존에 해줘 있습니다. 다만 얘가 급락을 준 상태에서 어디서 반동을 좀 시도할 것이냐 할 때는 바로 여기 마틴존이라고 하죠. 120과 240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뜨는 이유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움직이는 이유는 많이 빠지더래요. 2배나 빠졌거든요. 그죠? 여긴 덜 빠지고 여긴 아직 좀 더 있어야 여기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마틴 구간에서는 얘가 뜨는가 안 뜨는가를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뭘까? 매우 외환이죠. 국내적으로는 대주주권 강화 때문에 이거 회피 물량이 두들겨 맞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밖에 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10월, 11월, 12월은 누가 12월 달 기준으로 대주주 세금을 과세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바보가 딱 기다렸다가 12월 달에 물량을 내놓겠습니까? 미리 올라갈 때마다 팔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4분기 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좀 기대해 봅니다. 좀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데 물론 악법도 법이지만 잘못된 건 좀 고쳐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두들겨 맞으니까 돈들이 팔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서학개미로 해서 외국으로 또 가죠. 우리나라에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4분기 장이 없을까? 바로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트럼프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온통 바이든 물론 모르죠. 지금 아직까지 통계는 바이든이 우세하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든이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갖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한마디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플로리다에서 드디어 트럼프가 또 앞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나름대로 정치판을 아는 분들은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긴다에다가 승부를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대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11월 3일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뽑는 대의원 선거이죠. 다만 내가 그 사람을 찍을 때 이 사람이 누굴 뽑을까를 알고 그 사람을 찍을 것뿐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대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 뽑는 사람을 선거하는데 실제로 뽑는 건 12월 달에 뽑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대법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그럼 누가 대통령 당선됐다고 땅땅땅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걸 갖다가 처분하는 것뿐이고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어디로 가느냐? 또 하원으로 갑니다. 하원에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상원은 주당 2명, 전체가 100명이고요. 하원은 435명입니다. 선거한다는 거기다 워싱턴주 특별하기 때문에 3명 더 합해서 538명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 하원 가서 선거하는데 하원 선거가 중요한 것은 숫자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각 주별로 한 명씩 선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이렇게 되면 또 트럼프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정혜커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이겼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데 문제는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경우가 경제 봉쇄에 들어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신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들은 다 핑계고요. 가장 큰 거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세에 따른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의 장은 3월 위기 금리학장이 재현될 건가라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한 이 장은 단기적으로 마디존 조종세에 있습니다. 초창기 얘가 이미 마디존 애가 이미 꺾어진다면 게 올라갈 때부터 여긴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특히 얘가 각도가 가파르게 될 때 여긴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목도 반드시 이걸 꼭 보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마디존으로는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각도가 가파르게 또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또 올라가도 그냥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을 찍으려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움직이느냐. 급락 급등을 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다시 급락을 주는 게 아니라 완만한 조정을 주고 터내야 이게 비로소 완전하게 다시 바닥점을 찍는 겁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악재들이 부양책 선거 이후 나온다고 그러죠. 대선 불확실 어차피 맥시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이 내년 1월 달이거든요. 1월 20일이거든요. 그 어쨌든 아무리 길어야 1월 달. 그다음에 코로나19 문제 이것도 역시 뭐 백신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있고요. 대주주 과세 이거 우리 12월 달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악재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악재라는 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대신 얘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얘가 지금 악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12월 달까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요새 약간 유예될 가능성도 내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선 불확실이나 코로나19의 문제 뭐 요거는 또 아직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대선의 문제는 1월 달까지는 얘가 시장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스케줄을 짧게 막 몰빵 배팅을 치거나 무리하면서 갈 게 아니라 나는 얘를 3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봐야 되는구나. 다만 지금 한 가지 얘기를 쓴 건 뭐냐면 너무나 좋은 주식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을 만한 좋은 주식들이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매수의 찬스인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는다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년 2021년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역시 기저효과, 누차겠지만 기저효과고요. 기업이 체질 개선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업체들이 많죠. 삼성전자, LG전자, 뭐 포스코, 기타 등등 많은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2부에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지난 2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투자 메리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 한 장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보시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GDP가 내년 1분기까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다. 쭉 여러 가지 내용은 참가하고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있었죠. 2단계, 2.5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3분기 GDP 상승은 여전히 놀라운 수준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시적인 사회거리 조치가 내수를 압박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수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가 축소되면 서비스업이 죽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팀 문화잖아. 서비스업이 죽고 있는데 이것이 보복소비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상품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바로 수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3분기 실질 GDP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했다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시아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시장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시장은 바로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문사 대표나 이런 분들 하면 정말 좋은 게라고 이럴 겁니다. 그건 거기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장이 빠지는 무슨 좋은 게냐. 제가 생각할 때도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문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용을 쓰신 분들이 이게 문제죠. 그분들은 지금 급 나와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던 당분간은 매물을 받는데 정말 여유 자금으로 정석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를 3개월 프로젝트를 갖고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웃는 날이 마련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주린 여러분들 알고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